안녕하세요. 포에덴 원장 소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실금 자가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복합성 요실금에 해당되는 기침, 재채기 뛰거나 아니면은 과민성 방광 진단 척도에서 8점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오늘은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역동학 검사. 두 번째, 방광을 포함한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세 번째로는 염증 검사를 하고, 네 번째로는 요도 주위를 포함한 질강 안쪽을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역동학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셔서 되게 아픈 검사, 어려운 검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검사는 보통 관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방광하고 이 항문 쪽으로 관이 들어가요. 양쪽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많이 불편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없긴 하거든요. 단지 조금 아프다 하지만은 검사 자체를 부드럽게 해야 되고 조용하게 짧게 끝내거든요. 이 부위가 요도 입구고요. 이제 요도 주위에 있는 관략근, 이게 방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질이 되고, 여기가 이제 자궁이 있고, 이쪽은 이제 항문 입구가 되고요. 이쪽이 직장이 되죠. 요도의 압력이든 방광의 압력을 알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관이 이 정도 들어가서 방광의 압력을 측정을 하고요. 이어서 복부의 압력은 이 항문을 통해서 배의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부의 압력에서 이 방광 안에 압력을 빼게 되면 이 방광 근육의 압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방광 안에 있던 관을 빼면서 요도의 압력과 요도의 기능적기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요. 방광 안에 있던 생리식염수를 이제 소변을 보면서 소변의 속도, 방광 전체 용적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이제 관이 들어가서 생리식염수를 채겨서 시간마다 얼마 정도 차는지, 이제 세게 힘을 줄 때 아니면 기침을 해보라고 해서 어느 때 소변이 새는가, 그걸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 정도 채웠을 때 방광이 전체 볼륨이 되고, 그 중에서는 방광의 압력이 한 100 정도일 때, 한 98 이 정도일 때 이제 소변이 샜던 거가 이제 체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도의 압력을 보는 거군요. 정상적일 때 한 40 정도, 45 정도 이렇게 넘어서면서 측정을 하는데, 이분은 한 28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능적 기계도 좀 짧아져 있고,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약해져 있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을 다 채운 다음에 소변을 어느 정도 잘 보는지, 어느 정도 소변 속도가 되는지, 아니면 볼륨을 어느 정도 보는지 보는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방광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랑 더불어서 같이 보면서 방광의 기능, 요도의 기능 등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두 번째, 방광을 포함한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보통 방광을 보게 되는데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이제 소변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안에 결석이나 종물이 있는지, 아니면 안에 염증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죠. 이 검사를 통해서 방광 내부에 결석이나 종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새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으면은 과민성 방광의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보통 방광이 잘 이완이 안 되고 방광이 굳어 있거나 방광이 더 쪼그라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광 부위에 있는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에 대한 거, 염증 검사에는 소변에 대한 염증 검사, 질 분비물에 대한 염증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뇨기 계통으로는 소변 검사나 소변균 배양 검사, 아니면은 소변 가지고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 분비물에 대한 염증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젊은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소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요실금뿐만 아니라 분비물의 이상으로 항상 패드나 속옷이 적게 되는데요. 염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보통 요실금이 없는데 본인이 요실금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려내게 하고 구분이 되게 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번째,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질각 내부를 정밀 촬영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질 안쪽에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요도 주위에 이제 물혹이 있거나 아니면 질 격벽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무슨 안쪽으로 낭종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하고 상의하고 문제가 있는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부끄럽다거나 검사를 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은 요실금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낫지 않아요. 지금까지 포에르원 소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